안녕하십니까. 와이가족의 유영호입니다. 예, 오늘은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과학의 역사, 과학사에 대해서 1호 박사학위를 받으신 강호재 박사님을 모시고 북한의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뭐 북한이 뭐 과학이 발달했느니 어쩌니 이런 말들이 많지만은 일반인들 차원에서 좀 더 우리 일반인들이 좀 더 관심 있고 이런 것들 이게 그런 쪽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렇게 선생님 통해서 좀 이야기를 전해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간단히 인사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강호재입니다. 네. 예. 일단 어떻게 북한 과학사를 연구하게 되셨어요? 응? 아무도 안 해서. 그래서 1호 박사 하시려고? 뭐 그런 셈이죠. 네. 원래는 저도 북한 과학사가 가능할지 몰랐고요. 근데 대학원 갔더만 선배분 중에 한 분이 논문을 썼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머릿속에도 북한에 무슨 과학의 역사 같은 게 쓸만한 게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들어보니 자료도 많고 아무도 안 했고 더 중요한 거는 북한의 역사가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했다라는 이제 설명을 듣고 들어가 봤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느낌으로는 김일성, 김정일의 발언의 반 이상이 과학기술 관련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 반 이상을 빼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연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빼고 보니까는 부분의 역사밖에 안 되니 뭔가 모순이 많이 생기고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쪽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학위를 시작한 거죠. 석사부터. 학사는 또 제가 역사를 안 하고 물리학을 했죠. 그래서 물리학을 하던 그 흐름대로 가니까 전혀 안 맞았죠. 역사는 또 이게 또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네. 처음에 좀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조금 이제 방법을 알고 네, 학위를 계속했죠. 북한이 이제 거긴 구호의 나라잖아요. 뭐 온통 구호 있고 뭐 이렇게 뜻이 그 구호가 아주 이 과학이라는 거를 지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네, 그게 재작년에 나온 얘기인데. 네, 너무 멋있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미래 비전으로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네. 그 얘기들이 나오기 전에 당대회 때부터 이제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캐치로 나오죠. 그래서 과학기술은 경제 발전의 기관차. 원동력이 거기서 나오고 거기서부터 뒤에 전달시킨다. 설명열차 같은 분위기로 나왔죠. 그래서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는데 기관차에 해당한다. 하고, 과학이? 예. 그리고 이제 그 과학을 길러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교육을 한 발짝 더 앞서서 얘기한 게 2018년부터 나오죠. 그래서 16년 당대회 때 이미 과학기술이 전면에 내걸고 저는 그걸 갖다가 북이 혁신국가 체제로 변한다. 이제 모든 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국가 개조를 하겠다라는 걸 표방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래서 북한에서 저는 북한이 얘기하는 미래를 읽어야 된다. 라는 생각인데 그게 이제 과학기술과 교육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꼭 길게 가는 예, 그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맞아, 구호가 참 멋있어갖고 그건 뭐 여기 사회에서도 메시지죠. 극단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맞는 말이거든요. 네. 과학이 발전해야지 새로운 세계로 비약을 하는 거고 네. 그렇게 비약하는 과학을 교육을 있어야지 그게 끊임없이 그런 과학자들이 생산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한다는 그 말은 참 잘 그런 만들어요. 얘기가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 이제 어찌 보면은 뭐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북한하고 상관없는 혁신, 스타트업이나 벤처 하는 사람들 속에 가면 또 그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새로운 벤처를 해 나갈 때는 기술 벤처가 기본일 텐데 그 기술 벤처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똘똘한 애들이 모이면 혁신이 되고 혁신이 되면 그게 벤처가 된다. 그래서 전혀 다른 북한하고 스타트업 혹은 잡스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그 두 영역에서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사람 중심으로 가고 사람이 굉장히 기본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키우느냐, 호흡을 길게 가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저는 양쪽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데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둘을 연결시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뭐라 그러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과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에 뭐 인공위성 최근에 인공위성이 이제 무기로만 온통 여기서는 북한에 관한 무기 정치적인 거나 군사적인 것만 조명을 하지만
뭐 정치적인 건 차치하더라도 군사적인 게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은 뭐 그걸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그걸 건데. 이제 폄하하기 위해서면 이제 무기 기술의 이전은 중국 혹은 러시아로부터 수입되었다라는 얘기를 네, 다 계속 그런 합니다.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이유 근거가 없는 게 아직은 썰로만 남아 있는 거고요. 그냥 모양이 비슷하다 말고는 없습니다. 아, 그게 구체적인 확인된. 그렇죠. 예, 우선 또 뭐 논리적으로 예전 소련이나 중국에 수입해온 거다라는 게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이제 뭐 구체적으로 물증으로 나오는 것은 많지 않고요. 네.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와 비슷합니다. 저는 교육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제가 뉴턴은 아니지만 뉴턴이 만든 책을 보고 제가 그 이론을 이해하면 제가 뉴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설명할 수 있고. 네. 그렇다고 저보고 뉴턴 따라 배웠네? 따라하네? 라고는 얘기 안 하거든요. 아. 능력을 갖췄느냐지 그 이론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설사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이전 받았다 치더라도 그 기술자들은 북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그걸 개량할 정도까지 된다는 거죠. 카피본을 그대로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걸 운용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은 아무리 원소스가 남의 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이전 안 해주죠. 그렇죠. 네, 한물, 두물 이상 넘어간 것들만 이전해줄까 말까인데 이전해줬다 치더라도 자기들이 생산 못하게 합니다. 나로호가 우리나라에 그 수입돼서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네. 러시아로. 그때는 1호 주변은 그 밑에 추진체 주변은 러시아 영토로 해가지고 접근조차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 정도예요? 네. 기술 빼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는 나로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넘겨줄 때는 폭약 장치를 달아요. 그래서 해체를 하면 펑 터지게. 해체를 못하게. 네, 그걸 극복하면서 이제 해체를 해서 역추적해가는 역설계를 해 나가죠. 그래서 아무리 편말을 해봐야 쏘았다. 그 기술이 국에 있다. 그걸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안 했다, 안 된다, 잘못했다,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 북한은 ICBM을 만들어서 뉴욕 앞바다 떨어뜨릴 능력을 갖추고 있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얘기로 군사적인 기술, 인공위성이나 어떤 이게 최첨단 기술이잖아요. 네. 최첨단 기술인데 그게 이제 군사적 용도로 그것이 지금 사용되고 있지만은 그 과학, 제가 예전에 어디서 책 본 게 그 과학 기술, 그거를 만들기 위한 과학 기술이 그 용어를 뭐라 그래야 되나? 스피노비 아니고 그 기술이 민간인 경제 생활에 사용돼. 예를 들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요즘 음식 싸는 그 랩 그걸 있잖아요. 스피노프라고 합니다. 그걸 스피노프라고. 군수의 민수. 민수 전용이라고 전환되는 그걸 거. 스피노프라고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쓰고요. 그런데 과학술 자체가 발달해서 초기를 뭐 옛날에 뭐 유레카라고 하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지식의 수준이 철학 수준이고요. 이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기 시작하는 과학이 생기는 거는 1600년대, 1700년대 뉴턴 지나고 나폴레옹 넘어가면서 시작합니다. 과학을 그 전쟁에 이용했을 때 성과 있는 나폴레옹이 처음입니다. 과학을 했던 사람한테 물류보다 전략을 기획을 하게 만들었더만 대단 잘하지. 전체를 돕는 좋지. 그러니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했던 애들 쓸모 있네. 채용해가 프랑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그 과학의 기술들을 응용해서 무기 개량이 가능하네. 그래서 과학이 무기 제작에 접목이 돼가지고 무력을 증가시켜서 전쟁을 가능하는 게 이제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과학으로 만들어진 핵심, 핵폭탄을 만들면서 전쟁을 끝낸 게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대부분의 과학기술은 전쟁 준비로, 무기로 해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하죠. 최근 들어서는 거의 첨단 기술은 무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업적으로는 바로 수익이 나는 거여야 되는데 무기는 좀 그러지는 않죠. 호흡을 길게 두고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야 되니 국가 아니면 제로인데 옛날에는 국가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고 당장 성과가 없더라도 좀 길게 보고 파괴력이 높은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개발했죠. 군사 무기로. 그리고 이제 그게 다른 영역, 민간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스피노프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전자레인지 같은 것도 원래 레이더 기술에서 왔고요. 전자레인지가? 네, 원래 레이더 만들던 거에서 해보니까 갑자기 철판 같은 게 뜨거워지고 이게 뭐지 하다 보니 전자기파가 유도가 되어서 열 발생기로 가더라.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파수를 물 분자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물 분자만 그 에너지를 흡수하게 만들어서
전자레인지 넣을 때 완전 마른 거는 종이컵 같은 거는 전혀 열을 못 받죠. 그래서 음식 넣을 때도 물에 한번 살짝 씻어서 넣는 게 더러운 씻는 것도 있지만 네, 열을 잘 받게 하려고 네, 그런 원리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왔죠. 그래서 군수로 먼저 하는 거는 전 세계 똑같은데 북한이 약간 다른 거는 그 비대칭성이 너무 크죠. 군수 쪽에서는 세계 탑5 혹은 10 안에 드는데 네. 민수 쪽은 아직도 달굴지가 지나다니는. 그러니까 네, 그건 비대칭성이죠. 자원 배분에서 구역을 완벽히 나누고 군수 쪽은 완전히 발전시키고 민수 쪽은 그냥 자력적인 생산으로 만들었으니 의도적으로 만든 차이죠. 이유는 돈이 없으니까. 자원이 제한되어 그것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경제 제재가 풀리고 자금이 워낙 뭐 외국에서든 어쨌든 좀 들어가고 이러면은 그런 군사 기술을 좀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스피노프 뭐 이런 식으로 민수 경제에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게 북의 경제 발전 전략이었어요. 네. 2000년대부터 시작한 선군 경제라고 했던 게 군사적으로 먼저 한다도 맞는데 그럼 군수 중에서 국방 과학을 먼저 한다. 북한에서 나온 문헌에서 그렇게 정리가 돼 나옵니다. 그래서 국방 과학을 먼저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경공업, 농업 부분을 동시에 발전시킨다. 이게 2002년쯤에 정리된 선군경제 발전 노선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선군 경제 노선이라고. 예, 선군경제 발전 노선. 국방과학을 발전시키고. 예, 국방과학. 그래서 선군이라고 해서 막 그 군사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안에 핵심은 국방과학이죠. 네. 좀 과학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그렇죠. 무기부터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걸 논리적으로 보면은 당연한 건데 또 북이 가지고 있는 미천이 그밖에 없었어요. 50년대 북이 가지고 있는 미천 하면은 그래도 중화공업 시설이 북에 있었던 일제 시기에 유산으로 그게 미천으로 해서 거기 가자 그쪽으로 더 몰입하자라는 게 됐다면 90년대 중후반 되면은 일반 경제가 많이 무너졌죠. 고난의 행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무너져서 경제가 지금 다 다운되고 뭐 어떤 통계에 의하면 뭐 30%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남아있었던 게 국방 쪽인 거죠. 70~80%까지 가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살아남아있는 게 국방밖에 없으니 그걸 먼저 발전시켜서 나머지 부분을 끌고 가겠다. 그게 선군 경제 발전 노선이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고 논리적으로도 맞고 그래서 그게 가고 있는데 그때 조건이 하나가 있었죠. 대외 경제 정상화가 되면 자기들은 국방에 더 몰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기를 완성시키기 전에 정상화하려고 육자회담이 나오고 계속 했던 거죠. 근데 육자회담이 2008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깨지죠. 그럼 깨졌으니 정상화가 안 되면 다시 자기들 그 안에서 영역에서 배분을 다시 해야 되니까 국방에서 민수로 이제 억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넘겨야 되겠다. 그게 이제 2009년에 나온 첨단 돌파 전략. CNC가 처음 나온 게 2009년 8월입니다. 그게 그런가요? 예. 2009년 8월이 뭐냐면 2008년에 육자회담하고 핵 불능화하고 때 뭐 영변 탑 폭파되고 할 때 그게 무산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육자회담 끝, 그 다음에 핵 불능화 조치도 끝 하면서 합의 본 게 2009년 6월. 그래서 외교 수행에서 다 합의 봅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간다 했을 때 계획의 나라 북한에서 8월에 뭐 새로운 계획이 나왔다는 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런 국제정세가 바뀌고 자기들 전략을 새롭게 짜면서 2009년 8월에 첨단 돌파 전략을 얘기하면서 CNC를 대대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CNC가 전형적인 스피노프였죠. 미사일을 만드는 기계였고 그걸 공작 기계를 만들고 뭐 자동차를 만들고 중화학 기계를 만드는 거로 바꾼다 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달린다가 된 거죠.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2013년에는 무기도 확실히 제작을 하자가 이제 2013년에 핵무력 동시발전 전략으로 가죠. 핵무력과 경제발전 동시에 간다. 동시에 간다는 걸 정말 착각을 좀 많이 하는데 둘 다 동시에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국방과 경제 동시발전 전략 1962년에 만들어진 건데 동시에 한다는 건 당연하죠. 우리도 동시에 합니다. 그렇죠. 사실. 네. 동시에 하는데 생략된 말이 있어요. 완벽히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두 개의 경제 있는 것처럼 우리는 두 개의 경제는 아니죠. 국방비가 15%가 되니까 85%의 민수와 15%의 군수를 이제 연결해서 간다 이런 건데 북은 두 개를 분리시키죠. 하나가 타격을 입더라도 한쪽이 영향을 안 주려고.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서 북한 내부에서는 두 개의 경제가 굴러간다고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세 개, 네 개로 얘기하는데 뭐 군 경제, 뭐 당 경제, 뭐 주석 경제, 막 음성 경제 나오는데 기본은 두 개. 민수와 군수를 분리해서 간다. 이게 기본이죠.
예, 알겠습니다. 너무 얘기가 확 깊어지네요. 네, 너무 깊어지고 일단 그 네. 쉬운 말로 지금까지 얘기한 게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준 게 쉽게 말하면 선군 경제가 이렇다라고. 그러니까 북한의 기술이 왜 발달했나를 얘기를 해드린 거죠. 이 군사 쪽만 과도하게 발전한 게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게 정상적인 거였고 그 이유는 자원이나 돈이 부족하니 그렇게 왔고 그는 과학의 일반적인 논리에도 부합하는 북한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도 그렇게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걸 알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방법도 이걸 응용하면은 자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니까 확률이 더 높죠. 그냥 누구 해체는 저항이 심한데 누구가 경제 발전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예를 들어서 군수에 있는 걸 갖다가 민수로 바꾸면 비핵화라는 게 핵 관련된 걸 다 없애는 거잖아요. 그럼 군수에 있는 걸 민수로 바꾸면 어쨌든 없어집니다. 완벽히 없어지지 않지만 무기 만드는 사람이 이제는 상품을 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군수에 모여있던 사람도 저쪽으로 가고 돈도 저쪽으로 가고 그러면 군수의 비중이나 그 긴장감이 줄죠. 그게 저는 또 하나의 비핵화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비핵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 사고하는 방식, 그 지점, 목표 뭐 이런 게 좀 서로가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서로가 루트가 다를 뿐이지 목표는 똑같을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비핵화 중에 북한에 있는 핵 무력 전체를 없앤다가 아닌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핵 무력을 없애는 걸 다 지향을 하는 거죠. 핵 무력 없애는 거 말고 다른 비핵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런 건 없죠. 그 지금 갖고 있는 핵을 해체시키고 무조건 없애라는 거죠. 그게 비핵화라고 소위 말하는 여기서 그걸 이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 다른데 비핵화라고 할 때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약속을 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없애는데 언제 없앨 거냐, 어떤 방법으로 없앨 거냐, 내가 없앴다고 선언하면 되느냐, 아니면 네가 검증을 할 거냐, 우리 집에서 다 없앨 거냐, 그걸 남의 나라도 가져갈 거냐, 뭐 이런 방법의 공간과 시간과 주체의 차이지. 어쨌든 다 없애라. 그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없앨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는 거죠. 주장은 2017년 체제라고 생각하는데 2017년 11월에 화성 15형이 완성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이제는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졌어요. 핵을 그런 식의 비핵화는 이제 불가능. 뭐 다르게 따지면 비핵화는 할 수 있지만 비핵화 검증이 안 되니까 비핵화가 없는 거죠. 비핵화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이 과학술적으로 쟤들이 비핵화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얘기가 막 이렇게 넘어가요. 뭐 그냥 이렇게 쭉 북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비핵화 역시도 과학의 관점으로 군사적인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는 이게 다 연결돼서 나오니까 그런 거고요. 좀 뭐 북의 일단 전반적인 개괄적인 것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네, 오늘 그 정도 오늘 정리를 하고 좀 다음 기회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죠. 맞습니다.